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지난해 말 원자력 발전소 내부 보안 문서가 유출된 지 2달이 넘게 지났습니다만은 아직도 해킹 사태로 불안하다는 분들 많습니다. 잠시 후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 관련 사안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조석 사장 모시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2부에는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 또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를 조목조목 풀어드립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2월 24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아직도 원전 하면은 좀 불안하다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대규모 해킹 사태로 원전 내부 자료 유출까지 발생하면서 국내 원전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분도 많으신데요. 오늘은 원전에 관한 모든 것을 총괄 기획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조석사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수력원자력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는 봤습니다만은 어떤 기관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저희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23기의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51기의 수력 및 양수 발전소를 운영해요. 국내 전력의 약 3분의 1 정도, 약 정확히는 32%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발전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미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국내에 5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고 예. 멀리 아랍에미레이트 UAE에도 4기를 수주해서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예. 또한 저희는 원자력과 수력뿐만이 아니라 풍력, 연료전지 등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원전의 해외 수출을 통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수력 원자력 지금 본사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소지는 경주로 돼 있는데요. 사실 예. 이제 아직 그 본사 사옥이 완공이 안 돼서 예. 금년 말에 저희들이 이사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수력원자력 조석 사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또는 묻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대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취임하신 지는 꽤 되셨나요? 예, 한 1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거의 보통 3년 임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 절반에 예, 가까이 예. 되고 있네요. 그 취임 당시에 우리 조석 사장께서 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자리가 독이 든 성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똑같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2013년 9월 26일에 취임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2013년에 그 소위 원전 비리로 예. 한국수력원자력이 아주 진통을 겪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도하 언론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라는 자리는 독이 든 성배다 이런 표현들을 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표현보다는 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전력의 3분의 1을 생산하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 인프라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 종갓집 맏며느리의 정신으로 해보겠다. 예. 이런 말씀을 제가 한 말씀은 정확히는 그 말씀이었고요. 예. 독이 든 성배라는 말은 이제 언론에서 해주신 말인데 어찌됐든 지난 17개월 동안 그래도 그런 그 원전 비리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더 이상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런 문제들로 좀 이제 발전소가 좀 몇 기가 서 있었습니다. 당시 네. 한 3기 정도가 한 7개월 동안 가동이 안 됐었는데 예. 이걸 이제 정상화 시켜서 가동을 시켰고
그래서 기억하시겠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 여름, 그리고 금년 이 겨울까지는 특히 전력 문제는 크게 어려움 없이 네. 넘어왔습니다. 그 전에 2013년 여름에 사실 전력이 부족해서 국민 여러분이 굉장히 불편함을 드렸는데 네. 제가 취임한 이후로 이제 그런 점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보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력 말씀을 하시니까 예전에는 그 절전 운동도 많이 하긴 했어요. 예. 근데 요즘은 그게 좀 뜸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절전 운동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예. 전기라는 에너지는 굉장히 편리한 에너지지만 이게 사실 비싼 에너지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2차 에너지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원자력이든 석탄이든 석유를 한 번 더 전기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가공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예. 고급 에너지고 비싼 에너지니까 이 전기는 가능하면 저희가 아껴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아마 2년 전, 3년 전에는 전체적으로 전기가 좀 모자랐기 때문에 예. 이 절약 운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고 국민들께서도 그것이 굉장히 피부에 와 닿았을 거고 지금도 절약 운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아무래도 그 느끼는 체감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조석 사장 취임 당시에 그 동명이인의 웹툰 작가가 있어가지고 본인이 아니라는 해명의 글도 올리기도 하고 검색의 순위도 오르기도 하셨어요. 예.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알던데요. 예. 그 웹툰 작가의 제호가 했던 조석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도 이 검색을 해보면 저보다 먼저 나옵니다. 예.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예. 나이는 아직 젊은데. 근데 이분이 아마 그 만화를 하나 그렸는데 웹툰을 아마 자기가 만화가가 된 거를 엄마한테 혼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엄마한테는 자기가 한수원에 취직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TV에 한수원 사장으로 조석이 임명됐다고 하니까 예. 굉장히 놀라면서 엄마가 그럼 너 한수원 사장으로 취임한 거냐 예. 이런 얘기를 재미나게 그렸던 웹툰이 하루 실렸었고 예. 그러니까 정말 젊은 사람들은 사실 저를 잘 모르니까 우리 홈페이지나 우리 당직실에 전화 와서 정말 한수원의 사장이 조석 맞느냐 예. 하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이 검색어 순위 1위에도 한번 올라본 그런 그러셨군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예, 예. 올해 들어서서 그 수적 석천이다 이런 마음으로 한수원의 미래를 개척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예. 수적 석천 이게 어떤 뜻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연초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 직원이 한 40여 명 되니까 직원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방향성 있는 단어를 한번 골라보고 싶은데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그 물 한 방울이 무슨 큰 일을 이루겠느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져서 바위에 구멍을 뚫는 정성 네. 이런 의미로 수석석천이라는 단어를 좀 골라봤고요. 네. 이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워도 여러 사람이 하면 할 수 있다. 네. 그런 뜻으로 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단어를 골라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지난해 말에 한수원 해킹 사태가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거 관련해서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9923번님이 문자도 주셨어요. 한수원 작년에 해킹 사건 난 곳이 아닌가요? 지금은 다 마무리된 건가요? 하고 질문을 해오셨네요. 예. 우선 그 문제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 이제 소위 사이버 공격자가 얘기하기로는 마치 원자력 발전소를 정지시키거나 예. 파괴시킬 수도 있다라는 어떤 협박을 해왔었는데 네. 현실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사이버상으로 공격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원자력 발전소도 물건이니까 물리적으로 어떤 공격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이버상으로 하기에는 이미 원자력 발전소는 애초부터 기존의 네트워크와 분리해서 폐쇄된 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런 그 발전소에 대한 유해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아마 저희들이 추정컨대 이 공격자는 우리 회사 한수원이라는 회사의 기본 업무망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간에 연락도 하고 뭐 이러는 예. 이 업무망을 공격해 왔던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잘 막아내서 저희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죄송스럽게 느끼는 거는 검찰 수사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 해킹으로 인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예. 오히려 그 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좀 유출된 게 있습니다. 예. 그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들한테 좀 협박을 해온 케이스라는 점. 예. 그래서 우리가 자료 관리가 미숙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완전히 지금 시스템을 좀 바꿔서 더 이상 자료 유출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사건 외에도 지난 같은 비슷한 시기였는데 신고리 3호기 건설 현장에서 가스가 누출돼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때 좀 작업을 무리하게 강행한 게 아니냐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작업은 뭐 저희가 저희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현장은 굉장히 타임 스케줄대로 합니다. 그래서 네. 특별히 더 무리하게 빨리 서두르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저희가 발전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 발전소를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 이게 네.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장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사고가 난 케이스고 엄밀하게는 이제 저희 건설회사 발전소 지어주는 건설사의 협력업체 직원이 예. 이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사고입니다. 예. 물론 총체적으로 관리를 책임지는 발주사인 저희 회사의 책임이 관리 책임은 분명히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만은 예. 조금 이제 내용 자체로 보면은 그런 협력업체의 사고였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작업 관련해서 했던 행동 지침, 절차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이제 고치고 엄밀하게 예. 하고 있는데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종사자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 점들을 좀 더 보강해서 걱정 안 끼쳐드리도록 저희들이 해나가겠다 이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 한국수력원자력 조석 사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석 사장에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지금 6066번도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원전하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진이나 태풍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또 핵 원료봉 어떻게 관리하고 평생 없어지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느낌을 받을 만한 일도 있었던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예. 원자력 발전은 굉장히 효율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석탄이나 석유, 가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어찌 보면 인류 문명의 어떤 큰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양면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큰 문명의 성과물이면서 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이 두 가지 양면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현재 발전소의 관리는 굉장히 많은 오중 방어 장치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하고 있고 후쿠시마로 많은 걱정들을 하셨는데 또 재밌는 거는 후쿠시마 때 난 발전소 옆에 발전소에는 그 당시 대피하는 일본 주민들이 그 발전소 안에 들어가서 대피했다는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지진이나 이런 환경 해일이나 이런 거에는 더 잘 방어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질문 중에 이제 걱정하셨던 게 이제 연료 봉의 문제입니다. 이제 예. 핵분열을 통해서 큰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인데 그리고 나면은 그 핵연료 봉을 처리 문제가 숙제로 남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는 정말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해서 예. 공론화 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그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 예. 방침이 정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 원전 관련해서 계속운전이라는 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 월성 1호기 경우에 계속운전 심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월성 1호기 문제가 이제 발전소를 지을 때는 보통 설계, 소위 말하는, 설계 수명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라이센스를 줄 때, 허가를 줄 때, 이건 30년 허가를 일단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2012년에 월성 1호기의 그 라이센스가 이제 종료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그걸 더 운전하려면은 그냥 운전하는 게 아니라 많은 걸 교체를 합니다. 예. 설비를 많이 교체를 해서 완전히 그 교체된 설비로 운전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10년 단위로 추가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 허가를 해줍니다. 예.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또 새로운 더 추가적인 보안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걸 하도록 해서 지금 한 2년 넘게 계속 저희들이 설비 보강을 했고요. 예. 지금 마지막 단계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허가해 주는 기관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그 이제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최종 이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걸 저희가 대기하고 있고요. 예. 그 논의가 지금 2번 회의를 했고 또 이번 주 26일 내일 모레 또 3차 회의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 이 정도면 안전합니다라고 네.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제 제3적인 객관적인 국가기관이 그러면 이 정도면 안심해도 되겠다 하고 허가를 내주기를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리 원전 1호기 경우에 환경단체하고 시민단체가 36년 된 거라면서 폐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뭐 대안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그것도 30년이 돼서 2007년 그러니까 2008년에 10년간 계속 운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운전했고,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또 6년이 지났기 때문에 36년이 된 상태고요. 그 10년이 되는 시점, 2017년 말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그때 다시 이제 10년을 더 연장할지 안 할지에 대한 또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직은 그걸 더 10년을 더 연장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결정은 안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안전성의 문제는 설비를 투자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설비 투자는 역시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은 지금 저희들이 고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473번님 질문을 주셨어요. 이멜트 GE 회장이 원전 시대는 끝났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이런 발언에 대한 사장님 입장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좀. 글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그리고 국가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예. 많은 기수는 아닙니다만 미국에 100여 기 있는데 지금 한 3기 정도 짓고 있거든요. 반면에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몇 개 더 짓고 있고요. 우리 유럽 국가 중에서도 프랑스 같은 나라는 더 짓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이나 벨지움 같은 나라들은 원전을 좀 줄이고 있는 중이죠. 네. 그래서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 글로벌리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35년까지 적게는 40기, 많게는 80기까지 더 짓는 걸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떤 구호적으로 방향성으로는 어떤 분이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에 근거해서는 아직도 원자력은 유효한 에너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 소화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예.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마디 해 주시죠. 예, 원자력에 대해서 아까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걱정하시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아까 원자력은 굉장히 유용한 에너지입니다. 그럼 숙제는 뭐냐? 원자력을 사용을 아니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원자력을 사용하되 이거를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냐가 저희들의 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서 저희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예.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예.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조석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 서로의 차이를 알아보고 상대방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성들의 대변인으로 개그맨 이정수 씨, 여성들 대변인으로는 심리학자 김선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남녀 심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너 오늘 옷차림이 꽤 단촐하네? 여기서 쓰인 단촐하네는 단출하네로 바꾸어야 합니다. 식구나 구성원이 많지 않아서 홀가분하다. 일이나 차림차림이 간편하다를 의미하는 단어는 단출하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 오늘 옷차림이 꽤 단출하네? 와 같이 단출하다를 활용하여 써야 합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김플리피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네,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를 조목조목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개그맨 이정수 씨, 김선희 부부 클리닉의 김선희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설 연휴 잘들 보내셨습니까? 아유, 전 잘 보냈죠. 전 국토횡단을 2번이나 했는데요. 예. 어떻게 횡단하셨어요? 저희 집이 인천이고요. 예. 저희 처가댁이 전남 고흥인데, 오. 예, 거기가 그, 나로도라고 그 예전에 그 로켓 쐈던 예. 진짜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과 끝을 왕복을 이제, 설날 때 한 1000km 운전한 것 같아요. 그러면 횡단이 아니고 종단이다, 종단. 종단. 아, 그렇죠. 남쪽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아니, 그 어린 딸도 있는데, 예, 먼데. 힘드셨겠어요. 아, 같이.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예. 애가 한 2시간 자다 이제 도저히 못 자겠나 봐요. 자라 뭐 달래 소용없고 하다가 그쵸. 너무 떼써갖고 휴게소를 들리고 쉬어도 안 되는데 중간에 뽀로로 한번 틀어주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와, 너무 신기해. 우리 김선희 원장은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저는 뭐 정수 씨에 비해서는 양호. 아주 조용하게, 예,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예. 네. 그 명절 지나면은 또는 명절 전후에서 그런 명절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명절을 지낸 후에 이혼 건수가 명절 직전의 달보다 평균 12% 증가한다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우스갯소리로 명절을 이혼하기 좋은 날로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근데 이런 명절 증후군 정말 심각하고 그런가요? 어때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 1년 차라서 그런지 네. 저는 이제 처가댁이 먼 거 그리고 가가지고 자꾸 과식하게 되는 거, 자꾸 뭘 먹으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과식하게 되는 거, 이런 거 빼고는 아직 뭐 큰 문제가 없던데. 우리 김선희 원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 증후군이라 이름을 붙일 정도로 예. 어떤 이런 현상, 우리나라만의 어떤 현상으로 돼버린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통계치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런 수치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실제로 이런 가정이 파탄나는 일들이 좀 이렇게 명절을 계기로 좀 이렇게 폭발을 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문제가 많았던 그런 부부들이 명절이나 어떤 스트레스를 넘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때 뭔가 이제 더 폭발하게 되는 일은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주기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설날에 기폭제지. 예전보다는 그래도 명절 증후군이 많이 완화되거나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뭐 그게 뭐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좀 약해지면서 뭐 해외 여행도 많이 떠나시고 뭐 그런 분들이 많아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후군 자체는 계속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 김선희 원장 또 개그맨 이정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또 남녀 심리와 관련해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청취자분이 주신 사연 먼저 그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만 사는 남자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3049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가 부부싸움을 한 뒤 장모님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어느 날 말다툼을 한 이후에 우연찮게 아내 휴대폰을 보게 됐는데요. 장모님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말, 이서방키엔 버릇 좀 고쳐야 돼 라는 글이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써놓은 건 좀 순화시킨 거고요. 더 격한 표현이 써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말은 안 했지만 평상시에 정말 장모님께 살갑게 잘해드렸는데 엄청 섭섭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정수 씨가 구박해도 오늘만 사는 남자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우리 장원석 아나운서가 이정수 씨한테 굉장히 좀 유감이 있었던 것 근데 같아요. 진짜 이 오늘만 사는 남자잖아요. 예. 근데 저번 주에도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는 남자 정도로 예. 저랑 타협을 보시는 게 어떨까. 오늘도 살고 있는 오늘도 남자. 사는 남자. 아무튼 계속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들어가요. 예. 그 지금 사연 내용을 보면은 부부싸움한 내용을 그러니까 딸이 말하자면 엄마가 이 분한테는 장모님이겠죠. 네, 고자질하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사연일 것 같아요. 예. 네, 그럴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부 간의 일은 절대 제3자한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아내가 이제 장모님께 일렀잖아요. 이런 경우는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일러서 이게 2대2로 싸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 편이 안 맞아서. 김선희 원장은 어떻습니까? 이런 본인도 네네.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런 적이 있어요? 이런 적이? 저는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 예. 저는. 훌륭한 부인이었네. 아니, 뭐 성향인데. 그러니까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다툼이 발생하면 지금까지 그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 다툰 후에 각자가 조금 떨어져서 뭐 서재에 가 있던가 뭐 안방으로 가던가 그래서 어떻게 각자 시간을 각자 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각자 시간을 보내고 좀 생각을 하고 감정이 좀 차분해진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고 뭐 새로운 약속을 하고 뭐 이러면서 서로 해결해 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갈등이 와도 그게 그렇게 겁이 나거나 피하고 싶거나 이러지 않고 서로 협상하는 그런 기술들이 서로 생긴 것 같아요. 저도 좋은 것 같아요. 남자들이 대부분 화나면은 문 꽝 닫고 나가잖아요. 그러고 나갔다가 집 밖으로요? 집 밖으로. 네. 집 밖으로 나갔다가 자기 기분 풀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집 밖으로 나가신 분들은 그나마 용기 있으신 분들이고요. 대부분 베란다. 뭐 이렇게. 다시 돌아올 거. 추워가지고 다시 돌아올 텐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부부싸움이 좀 커지게 되면은 뭐 장모님이라든가 시어머니라든가 이렇게 주변인의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있겠죠? 있겠죠. 근데 저는 진짜 이거 나쁘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부 사이의 일을 밖에 흘리는 순간부터 이거는 일을 더 키우는 거 무조건 절대 해결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예전에 그 대가족 제도 있을 때 그때는
자연스럽게 같이 사는 그 어르신들이 개입을 그렇게 해서 되죠. 조정도 하고 넘어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주로 이제 핵가족이니까. 그렇죠. 아니 삶의 패턴이 바뀐 것 자체를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요즘 애들 있잖아요. 요즘 애들은 앉아서 마주보고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주고받아요. 예. 그러면서 싸움도 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러면서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데 서로 대화한 것도 아니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나 상처받았어.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자신의 아픔도 문자로 표현해요. 조용하게 싸우네. 그게 이게 또 어떻게 시대의 변화인 것 같은데 대가족 시대를 기준으로 두고 지금 현재 초점을 맞춘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좀 세상이 변했으니까. 근데 지금 정수 씨가 말씀하신 그런 요즘 청소년들이 이렇게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로 그러는 거는 사실 이렇게 건강한 건 아니죠. 어떤 심리학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네, 이게 감정하고 실제 감정을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대신 그거를 내가 수용해서 또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예,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약화가 될 수가 있죠. 그런 기능 자체가 맞아요. 감정을 자꾸 분리하고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부부 클리닉에도 이런 식으로 양가 어른들을 싸움에 이제 개입이 돼서 싸움이 다 악화가 되어 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건강한 거는 아니다. 예. 예, 그러니까 부모님께 가서 말씀드리고 개입시키는 그래.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애들도 있다면 아니고. 이건 분명한 부부간의 누수 현상이다. 예. 근데 사실 그 딸이나 아들이 뭐 그 부부간의 싸움 얘기를 전해왔을 때 그 장모님 되시는 분이라든가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대응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텐데. 그렇죠. 일단은 그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내용에 너무 치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따지고 판단을 하고 이런 내용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항상 자기가 비련의 주인공이 돼서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충분히 들어주시고 그 자녀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그 자녀의 그 감정을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차분히 생각해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열린 상태로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고 얘기를 끝맺어야지 판단하고 시시비비하고 뭐 내가 대신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이 사건이 와전이 되는 거죠. 와전이 되고 확대가 되고 악화가 되기 때문에 예, 충분히 들어주고 진정시켜주고 그 자녀가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게끔 격려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꾸 개입을 하게 되면 주인공 자리를 자꾸 차지하시는 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지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또 문자가 들어온 게 있어요. 6066번이 문자를 주셨는데 명절처럼 휴일에 와이프와 긴 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사소한 일 때문에 다툽니다. 맞아. 어찌 해야 하나요? 밖에 나가 있는 것도 잠깐이죠. 이럴 땐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아내의 심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50대 드시는 분이 진짜 50대 50대 남편분이세요? 예, 주셨어요. 애교 부리기도 힘듭니다. 50대라서 이렇게 주셨네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같이 지내시다 보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연애할 때는 장시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일하고 들어오고 저녁에 잠깐 얘기하고 이제 자고 다음날 출근하고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그닥 길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길게 붙어있으면 되게 어색한 거예요. 예. 부부인데도. 근데 의외로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사랑은 하는데 이렇게 친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친한 거야. 예, 예. 그래서 사실 아주 이렇게 사랑을 하고 이런 것과 사랑을 나누는 것과 정말 친밀하게 시간을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는 건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애인과 친구가 다른 것처럼. 네, 그래서 같이 그렇게 일상적으로 같이 계신 시간을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의외로 이렇게 좀 어색하다, 할 말이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간들을 주로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놀이, 게임을 통해서 이제 시간을 좀 보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세요? 저희 집에 가면은 그 보드게임 랭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내가 더 잘하고 이건 내가 더 잘하고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통해서 2시간, 3시간 정도는 그냥 후딱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제 만약에 금전적인 문제가 끼게 되면은 또 싸움이 되니까. 지금 문의 주신 분도 뭐 50대여서 애교 부리기도 뭐하다. 이건 오히려 앵커님께서 훨씬 더 좋은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나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 게임 같이 하는 거 좋은 방법인 거 괜찮은 같아요. 것 같죠? 그럼 어떤 게임을 해야 되죠? 50대는? 이제 흔히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네. 고스톱이나 막고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 그거는 돈이 돈이 왕래해야 좀 재밌긴 한데 예. 아무튼 그렇게 이미 익숙해져 있는 놀이부터 시작해야 좀 더 어려운 새로운 규칙을 배우는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둘이 관계를 오랫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선 네. 절대 대화만 갖고 안 되거든요. 여자 둘이 만난 게 아니니까 네. 둘이 소재가 필요해. 예. 네. 그래서 둘이 즐길 수 있는 소재를 하는데 맨 처음엔 쉽게 접근하고 그 다음부터 네. 야 이런 새로운 게 있대 이러면서 또 갖고 와서 또 해보고 이렇게 되는 그 거죠. 한때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간에 춤 배우는 게 유행한 적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실 춤이 친밀감 증진에 상당히 그 좋을 것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부들이 이렇게 좀 소원하고 서로 감정적으로 좀 거리가 있는 부부들이 춤을 배우면서 서로 살을 맞대고 눈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면서 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런 것들이 관계 친밀감을 증진해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다. 사실은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도 마음 안에 어떤 충만한 친밀감이 좀 결핍되신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좀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정수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레파토리들, 게임을 하고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가장 근본적인 서로 마음의 그 감정들을 공유하고 마음 속 얘기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깊이 있는 대화의 시간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된다라는 예. 거죠. 저 최근에 제 경우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SNS로 사실 이 글로는 조금 오글거리는 감정 표현도 막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SNS에 꽤 자세한 내용들 많이 적어 놓거든요. 근데 이 시시콜콜한 걸 아내한테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내도 SNS를 하기 때문에 제 걸 봐요. 저도 아내 걸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화하지 않았지만 서로 알고 가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분도 그런 거를 해서 내가 말로는 안 했지만 내 속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서로 이제 공유하면 어떨까? 근데 이게 결혼이라는 게 워낙 장기적인 관계다 보니까 정수 씨도 그 시시콜콜한 거를 실제적으로 표정을 담아서 실제로 얘기를 하는 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저 글을 네. 진짜 표정이 담긴 것처럼 너무 자세하게 써요. 진짜 딱 보면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네, 느낌이 딱 전해지게. 이 사람 지금 이런 표정을 쓰고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 네, 말씀하신 도중에 8083번이 문자 주셨어요. 수고하십니다. 불륜의 경우 네. 여자는 가정을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남자는 가정을 지키려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녀 심리에 갑자기? 대해서 알고 싶어요. 갑자기 새해 벽두부터 이분 생각은 네. 불륜의 경우 여자는 가정을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는 지키고 싶어 한다. 이런 아니, 근데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게 이제 통념인데요. 우리가 많이 그렇게 선입견 편견을 갖고 있는데 네. 그렇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진 않았어요. 통계치도 물론 그렇죠. 분명하게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자들이 외도를 했을 때 가정을 버리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고요. 외도 확률을 봤을 땐 남자가 여자의 한 2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외도의 어떤 비율 남자가 더 자체는 많다? 남자들이 그거는 뭐 미국에서 킨제이 보고서 옛날에 킨제이 보고서도 그렇고 네. 뭐 근래 들어서 한 유럽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봐도 남자들의 위도 비율이 좀 높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근데 이런 통념이 나오게 된 거는 여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혼 생활에서 불만이 너무너무 많이 쌓였을 때 그럴 때 어떤 정서적인 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뒤늦게 외도로 가는 약간 그런 양상이 상대적으로 남자들보다는 더 있다 보니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여자들의 외도가 더 이제 위험스럽고 가정을 버리고 이것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남성분들이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정수 씨는 동의합니까? 저는 이게 둘 다 집을 나가지 않나요? 제 생각에 둘 다 집을 나가지 않나요? 네. TV 프로그램 하신 경우는 네. 그랬습니까? 사랑과 전쟁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나가죠. 다 나가는 게 많고. 그건 거의 끝까지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과 전쟁을 예로 들기가 좀 애매한 게 사랑과 전쟁은 거의 피해자가 여자예요. 예. 남자 피해자는 거의 없고. 그렇죠. 왜냐하면 남자 피해자가 되면은 아줌마 시청자들이 안 봐.
네. 그 사실 외도라는 것이 결혼 관계가 파탄이 나는 어떤 중요 사유 중에 하나기는 한데요. 네. 사실 결혼 관계가 파탄이 나고 한 사람이 뭐 가출을 하고 이혼으로 이어지는 거는 상당히 복합적인 예. 이유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파탄으로 가는 그 부부 불화의 문제는 멀티플렉스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외도를 해서 한 사람이 집을 나가서 이혼했다 이런 식으로 단선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했느냐? 그러니까 골마 터진 상태에서 외도라는 것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혼으로 이어진 어떤 그런 촉매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여자가 외도에 지나가서 이혼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단선적으로 보는 거는 조금 좀 상황을 좀 부정확하게 보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네. 김선희 원장 경우에는 그 상담 같은 거 할 때 네. 이런 외도 관련 상담도 많이 하실 텐데. 상당히 많죠. 예, 그때도 상당히 많죠. 보면은 거의 매일이죠. 주로 예. 그러면 주로 여성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나요? 아무래도 남편분들 외도가 많죠. 예, 남편분들 외도가 훨씬 더 빈도로는 많고요. 이제 예. 아내분들 외도도 이제 그 중에 섞여 있죠. 근데 외도로 인해서 오셨지만 사실 막상 결혼이라는 그 상자를 열어보면 부부 스토리를 열어보면 예. 이미 많은 부분의 문제들이 다 얽혀 설켜 있다. 애정 결핍의 문제, 어떤 실망감 좌절의 문제, 뭐 고부 갈등,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다 누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외도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 아, 예.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드바이스를 하실 텐데 가장 많이 하시는 충고가 어떤 내용이에요? 글쎄 저는 충고나 어드바이스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요. 예. 예, 이제 상담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어떤 뭐 충고를 하고 이런 과정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깨닫고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게끔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양질의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충분히 들어주거나 약간 예, 소크라테스 예. 같은 형식을 예. 띠시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런 게 어떻게 해서 이런 식의 것들이 뭐 필요하면 아주 응급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한데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일단 충분히 들어주고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알아차리게끔 예, 상황을 좀 조성해 주는 역할? 뭐 그런 그게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주기만 해도 그렇죠. 좀 뭐 해소가 많이 되나요? 예, 감정적인 그 스트레스 해소가 되면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안개가 걷히는 거죠. 눈앞에 안개가. 전생의 소크라테스였어. 그 남성 경우에는 상담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아니죠. 남자분도 상당히 많이 오시고요. 부부가 예. 함께 오는 경우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제가 부부 상담이다 보니까. 함께 오는 거. 함께 오는 진짜 경우가 압도적으로 괜찮은 경우다, 많고요. 그죠? 예, 압도적으로 많고요. 남자분들도 혼자서 개인 상담은 많이 오세요. 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마음이 열리셔서요. 오셔서 많이 얘기를 하시고 남자분들의 만족도가 사실은 더 높아요. 그 이유는 정서적인 대화를 많이 해보실 수가 없거든요. 남자분들은요. 여자분들에 비해서. 그렇구나. 네, 예. 그래서 남자분들 만족도가 높아요. 네. 한번 가고 싶은데. 영업하러 나오신 것 같아요? 아니, 뭐 매주 만나는데요. 뭐 정수 씨랑. 사실 오늘 프로그램에서 우리 그 박상현 아나운서의 네. 결혼하고 싶은 여자 아나운서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네. 앞서 얘기하다가 너무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그냥 앞서 얘기만 하다가 그냥 이분 끝나버렸어요. 진짜 다시 볼 땐 결혼해 있는 걸로 보고 싶었어요. 진짜 말이에요. 예, 하여튼 뭐 열띤 얘기 잘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개그맨 이정수 씨 그리고 김선희 부부 클리닉의 김선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박지은 주부 설거지 클리어 청소 기술 만점. 자, 최고난도 미션인데요. 아하, 안아줄 힘이 없네요. 어떡하죠?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아름다움은 DNA로 결정된다. 꼭 그런 건 아니죠. 어떤 피부 DNA를 타고났든 피테라 에센스로 피부 표면 고민 극복할 수 있으니까. 타고난 아름다움 넘어설 수 있어요. 피부의 운명을 바꾸세요. SK2 피테라 에센스. 들으셨어요? 몇 배 빠른 LTE, 어렵고 복잡한 LTE 다 잊어도 되는 밴드 LTE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준 밴드 LTE. 앞으로의 LTE는 밴드 하나면 됩니다.
먼저 갑니다. 밴드 LTE. 타구감과 비거리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싶다면 미즈노 JPX850을 기억하십시오. 아이언의 틀을 깼다. JPX850 포지드. 너의 아이언을 믿어라. 미즈노.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10,000원이 무료니까.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영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네, YTN 라디오가 중장년층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당신의 전성기 오늘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50대를 전후로 찾아오는 삶의 다양한 고민을 나누고 또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인 박정숙 씨의 진행으로 매일 오전 10시 10분 내 삶의 전성기를 안내해 줄 프로그램입니다. 평일 오전 10시 10분에 방송이 됩니다.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